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부모에게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분들의 5가지 특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 중에 이런 마음이 드신 분이 계실 겁니다. 알겠어. 그게 나야. 근데 이미 지나간 일인데 어떻게 하라는 거지?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이제 와서 그 이야기를 꺼낼 수도 없고. 오늘 이어지는 이야기는 바로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분의 이야기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올해 68이신 이분은 평생 어머니와의 관계가 불편하셨습니다. 어머니는 늘 비교하는 분이셨습니다. 옆집 아이는 이렇다더라. 네 사촌은 저렇게 잘한다더라. 잘해도 당연하게 여기셨고 잘못하면 크게 나무라셨습니다. 따뜻하다는 느낌, 안아준다는 느낌, 그냥 있는 그대로 괜찮다는 말, 그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이분은 어른이 되어져도 그 관계가 늘 힘드셨습니다. 어머니를 만나고 오면 이유 없이 무거워졌고 전화를 끊고 나면 공허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머니가 편찮으실까봐 늘 걱정이 됐고 연락을 안 하면 불효하는 것 같은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그 복잡한 감정을 평생 혼자 안고 사셨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이분은 예상치 못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슬픔보다 먼저 찾아온 것이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는 그 인정을 받을 기회가 없겠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살아계실 때 한 번이라도 잘했다는 말을 들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한동안 이분을 아주 깊은 곳으로 끌어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깊은 곳에서 이분은 처음으로 자신에게 솔직해지셨습니다. 나는 평생 어머니의 인정을 기다렸구나. 그런데 그 인정은 오지 않았구나. 그리고 이제 올 수도 없게 됐구나. 그 사실을 직면하는 것이 처음에는 너무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 아픔을 제대로 마주하고 나서야 비로소 무언가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주지 못하신 것은 어머니도 받지 못하셨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알겠다고요. 그리고 그것을 알고 나니 어머니를 원망하는 마음이 조금씩 내려가더라고요. 이 말이 오늘 이어지는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6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부모에게 받지 못한 사랑을 평생 다른 곳에서 찾아다니는 패턴입니다. 이것은 의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도 모르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어릴 때 채워지지 않은 감정적 빈자리는 어른이 되어서도 그 빈자리를 채우려는 방향으로 사람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관계에서 지나치게 의존적이 됩니다. 상대방이 잠깐 연락이 없으면 불안하고 상대방의 기분이 좋지 않아 보이면 내 탓인가 싶고 관계가 멀어질 것 같으면 지나칠 정도로 매달리게 됩니다. 반대로 어떤 분들은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아무에게도 기대지 않으려 합니다. 어차피 믿으면 상처받는다는 것을 너무 일찍 배웠기 때문에 처음부터 거리를 둡니다. 가까워질 것 같으면 먼저 멀어집니다. 그것이 덜 아픈 방법이라는 것을 몸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2가지 방향은 달라 보이지만 뿌리는 같습니다. 어릴 때 충분히 받지 못했다는 것, 그래서 관계가 안전하다는 것을 아직 믿지 못한다는 것. 이것을 알아채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시작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를 알게 되면 그 행동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7번째는 많은 분들이 말로 꺼내기 어려우셨을 이야기입니다. 부모에게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한 분들 중에는 자식에게 어떻게 사랑을 표현해야 하는지 몰랐던 분들이 있습니다. 받아본 적이 없으니 주는 방법을 모르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말이 어색하고 안아주는 것이 낯설고 잘했다고 칭찬하는 것이 쑥스럽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자식을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데 그것을 표현하는 언어를 배운 적이 없으니 그냥 밥 챙겨주고 돈 벌어다 주는 것으로 대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식은 그것을 사랑으로 읽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를 넘어 같은 아픔이 반복되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식에게 아직 하지 못한 말이 있다면 지금 해도 됩니다. 어색하고 쑥스러워도 됩니다. 처음이라 서툴러도 됩니다. 그 서툰 한마디가 수십 년의 어색함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전달합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배울 수 있습니다. 8번째 특징은 스스로를 돌보는 것에 익숙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 내 필요가 충족되지 않은 경험이 있으면 어른이 되어서도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어색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한다고 말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을 챙기는 것, 나를 위해 돈을 쓰는 것, 나를 위한 시간을 갖는 것, 이 모든 것이 왠지 사치처럼 느껴지고 죄책감이 따라옵니다. 남에게는 아낌없이 베풀면서 정작 자신에겐 인색합니다. 좋은 것이 생겨도 자신보다 남에게 먼저 줍니다. 아파도 쉬지 못하고 지쳐도 멈추지 못합니다.
자신을 돌볼 자격이 있다는 것을 어딘가에서 허락받지 못한 것처럼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을 돌보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채워져야 남에게도 줄 수 있습니다. 내가 건강해야 곁에 있는 사람들을 건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돌보는 것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부터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좋아하는 것 하나를 사거나, 쉬고 싶을 때 쉬거나, 먹고 싶은 것을 먹거나, 그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자신을 돌보는 연습입니다. 9번째는 용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단어가 불편하게 느껴지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용서라고요? 그분들이 잘못한 건데 내가 왜 용서를 해야 하죠?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억지로 용서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용서가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아실 때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원망을 오랫동안 안고 있으면 그것이 가장 많이 상처를 주는 것은 원망하는 자신입니다. 이미 지나간 일을, 이미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이 순간에도 붙들고 있는 것은 자신을 과거에 묶어두는 것입니다. 용서는 그 일이 괜찮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일이 당신에게 아무 영향이 없었다는 뜻도 아닙니다. 그저 그 일이 지금의 나를 더 이상 지배하지 않도록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 무게를 더 이상 내가 지지 않겠다는 선택입니다. 그 선택은 아주 어렵습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방향으로 조금씩 걸어가는 것이 지금 이 순간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68이신 이분은 어머니를 떠나보내고 한참이 지난 어느 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머니도 받지 못한 것을 주지 못하셨을 뿐이었다는 것을 이해하고 나서 처음으로 어머니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요. 그리고 그 생각이 드는 순간 평생 가슴 어딘가를 누르고 있던 무언가가 조금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다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어릴 때 충분히 사랑받지 못한 것은 당신이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저 당신이 태어난 환경의 한계였습니다. 당신의 부모님이 가진 한계였고 그 시대가 가진 한계였습니다. 그 한계가 당신의 마음에 상처를 남긴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상처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스스로에게 그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어릴 때 듣지 못했던 말을 지금 스스로에게 해주십시오. 잘하고 있어. 충분해. 수고했어. 그리고 무엇보다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그 말을 거울 앞에서 해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고 눈물이 날 수도 있습니다. 믿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반복하다 보면 언젠가 그 말이 진짜로 느껴지는 날이 옵니다. 당신은 어릴 때 받지 못한 사랑을 지금 스스로 채워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채워진 사랑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흘러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그 여정을 시작하십시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빠른 시작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오늘 이야기 중에서 가장 깊이 와닿은 부분이 어디였는지 댓글에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이야기를 담아 더 따뜻하고 깊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자신에게 다정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